예,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시청 앞을 지나는 시민 여러분. 예, 저희는 한일 갈등 타파 연대에서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한일 정책 협의단을 일본에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 현재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일본 총리는 징용 문제를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자금을 통해서 이미 박정희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일제 때 노동을 했던 그분들의 미지불 임금을 일일이 신고받아서 지불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돈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징용동상 앞에서 외치는 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예컨대 일제 말기에 전쟁 말기에 참담하죠. 동경 폭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치명적인 원자폭탄이 터졌잖아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터질 때 기업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지급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 기록이 있어서 그 기록에 의해서 임금 대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불 임금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법원에 공탁을 해서 공탁한 돈을 받아서 일본 정부에서는 청구권 자금으로 정리한 거예요. 일본 정부는 징용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국제법입니다. 왜냐하면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맺은 양국 정부의 약속은 국제법을 준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기본조약을 박정희 정부가 일본과 체결했다고 해서 내가 박정희를 싫어한다고 해서 그 조약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더구나 김대중 정부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는 일본과의 외교 채널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루어진 조약이 정상적인 조약임을 인정했고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양대 노총은 용산역 광장에 이른바 징용 동상을 세워서 계속 일본 정부는 진정으로 사과하고 법적 배상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돈을 받은 미지불 임금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2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법원에 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 몇 명이에요? 유가족들과 단 몇 명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법원은 판단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잘못된 왜곡된 동상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불법이고 무단으로 설치한 동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또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이 바로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일 정책협의단을 일본에 파견하자마자 SBS에서 군함도 다큐멘터리라고 하면서 또 트는 거예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허접해요. 뭐 일제 때 밥을 조금 줬다. 원래 일본 사람들이 좀 밥을 적게 먹어요. 밥 공기로 먹어요. 예전에 한국 조선인들은 일제 때 고봉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밥이 적죠. 또 전시에 누가 그래 넉넉하게 먹습니까? 우리가 적게 먹고 우리가 힘들게 양이 질이 떨어지면 당시에 같이 노동하던 일본 사람들도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일본 국민이나 조선인들도 일본 국민으로서 같이 일을 했어요. 백인과 흑인처럼
인종주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조센증이라고 2등 국민 취급을 했지만 인종주의가 미국이나 유럽처럼 인종주의가 극성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외모가 오히려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더 나아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군함도 같은 거를 다큐멘터리라고 방송을 하면서 또 돈을 못 받았다. 아니 기본조약과 청구 작업을 이미 다 노무현과 박정희가 다 지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징용동상도 중요한 게 아니고 징용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한 반일 세력들은 징용을 빌미로 한일 관계를 파탄내는 게 이들의 목적이에요. 왜 그래요? 민노총과 이 반일 감정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들의 지도부가 바로 종북주의 경향의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민노총이 한노총이 용산역광장의 징용상 앞에 북한의 직업 총동맹 직총 북한 간부를 불러서 연대를 한 거예요. 북한과 연대를 하는 민노총이 일본과 적대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것은 매우 그들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보다 북한이 친하니까. 그런데 우리 현실에 맞냐 이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러시아를 북한이 지원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러시아에 파견된 노동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북한 당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처럼 우리도 남한을 침공할 수 있다. 남한에는 북한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종북 주사파들이 남한에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그 말도 틀린 말도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처럼 북한이 우리를 침공하면 우리 혼자 북한하고 싸울 수 있어요?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6.25 때처럼 지원을 하고 우리는 일본하고 파탄 내고 미국하고 파탄 내고 우리하고 싸워서 그럼 누가 이겨요? 그럼 우리 어디 갈 데가 어딨냐고. 그럼 우리 현해탄에 빠져 죽어야 돼. 우리는 민노총과 한노총 등 종북 세력들은 한국이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망하건 말건 상관없이 자신들이 친북, 종북 주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차기 정부를 이끄는데 일본과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외교 관계를 파탄내야 되는 게 저들의 임무예요. 윤석열 정부는 양대 노총의 종북주의 세력에 의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가? 아니면 중도에 좌절하는가? 이런 중대한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윤석열을 찍었다 안 찍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얘기. 내가 누구를 찍었건 상관없이 한국이 북한 침략을 받아서 외톨이가 되어서 일본도 버리고 미국도 버리고 일체의 대외 원조 없이 동맹이 없이 우리끼리 싸우다 우리끼리 죽는 6.25 때 유엔군과 미군이 없었으면 한국은 이미 없어요. 그 길을 가자고 민노총과 한노총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자들입니다. 이들의 음모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성우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울시에서 이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민노총, 한노총에게
지원금을 주면 이런 윤석열 당선자의 외교 파탄을 노리는 자에게 지원금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일 갈등 타파연대는 외교 파탄을 노리는 양대 노총에게 더 이상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오늘 이 내용을 다음에 발표할 성명서를 우리가 서울시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